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 F-14 톰캣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F-14 톰캣 그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항공박물관에 가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멋지게 생긴 그런 전투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능도 또 최강이었습니다. 자, 33년 만에 속편이 나오는 명작입니다. 탑건의 주인공 F-14 톰캣입니다. 우리가 이제 탑건이라는 영화는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탑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톰 크루즈가 이 탑건 영화로 인해서 대스타의 반열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죠. 그래서 탑건 그리고 톰 크루즈 이건 잘 알고 있는데 탑건의 주인공이 바로 F-14 톰캣이었습니다. 톰 크루즈가 몰던 그 비행기가 F-14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탑건 영화 그리고 톰 크루즈 주연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저희들처럼 이제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탑건에는 F-14가 나와 이거 반드시 봐야 돼. 톰 크루즈의 얼굴 이런 거는 별 관심 없고 F-14가 어떻게 기동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쏴서 미국기를 격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환호를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86년도 탑건이 나왔죠. 톰 크루즈가 그 이후에 미션 임파서블 이런 시리즈 영화 찍고 계속 그 유명한 인기 스타로서 군림을 하고 있는데 33년 만에 탑건2를 찍는답니다. 지금 열심히 찍고 있대요. 그래서 You remember me? 나 기억해?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콜사인 매버릭이라는 대위였어요. 아주 말썽꾸러기 대위였는데 지금 속편은 대령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나이는 이제 투스타 소장 훨씬 넘은 나이인데 워낙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진급이 이제 대령에서 멈춰가지고 나오는데 탑건2는 F-18 슈퍼 호넷이 주인공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탑건2가 오히려 비행기는 퇴보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 사람보다 이 비행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날개를 하고 이렇게 딱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사진 중에서도 명작입니다. 이 사출기, 항공모함 사출기에서 나온 이 증기와 더불어서 있는 이 F-14의 사진, 정말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누구나 환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F-14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F-14가 나왔냐? 바로 소련은 고민이 미국의 항공모함이에요. 저거 어떻게 하면 깰까 하다가 소련이 중거리 폭격기 러쉬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투폴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죠. 여기에다가 KH-22 키친이라고 하는 대한 미사일을 달았는데 이게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럴 때 사정거리가 무려 600km나 되고 속도가 무려 마 4.5나 되는 이런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으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백파이어 이것도 역시 톰캣처럼 가베닉입니다. 미국의 지금 B-1B 그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베닉인데 가베닉이란 뭐냐? 속도가 빠를 때는 날개를 뒤로 젖혀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는 활공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또 옆으로 이렇게 딱 그 글라이더처럼 펼칩니다. 젖혔다가 펼쳤다가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날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그 23 그리고 이 백파이어 그리고 B-1B 랜스터 폭격기 그리고 F-14 이런 것들이 그런 가베닉입니다. 자, 이 가베닉 역시 가베닉이라는 것은 이 비행기도 초음속이라는 겁니다. 폭격기인데 초음속 폭격기예요. 그런데 이 초음속에다가 마 4.5짜리 거기다가 사정거리는 무려 600km나 되는 이 대한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항공모함을 해서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요격하고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이때만 해도 요격의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 죽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공모함의 행적을 소련에게 들키면 우린 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멀리 나가가지고 이 폭격기가 들어오기 전에 600km 사정거리 이 사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투기가 나가서 이 폭격기를 격추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의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미봉직책으로 나왔던 게 F-6D 미사일 리어라는 비행기입니다. 참
생긴 거 봐도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비행기들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비행기들은 주로 항속 거리는 긴데 왜냐하면 연료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속도는 느려요. 속도가 빠르려면 날개가 뒤로 가야 됩니다. 공기의 저항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기는 뭐 날개가 평평하게 일자로 뻗어 있는 것으로 봐서 속도가 느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시나 초음속이 아니에요. 아음속입니다. 그런데 덩치도 크고 아음속이고 하다 보니까 연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채공 시간이 무려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당시 이제 함재기를 운용하던 팬텀기가 1시간 정도 작전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4시간에서 6시간 작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항모전단이 있으면 항모전단 근처에 그냥 툭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이글이라고 하는 이 공대공 미사일을 6발을 탑재를 합니다. 6발. 그래서 이제 미리 떠 있다가 아까 그 백파이어 전투 그 폭격기가 오면은 이글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도망오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자 했는데 당시 미 해군에서는 거절했죠. 왜냐하면은 아니 항공모함이 넓은 큰 것도 아니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이 고정익기에 한 40대 50대 이렇게 실는데 이거 싣고 또 뭐 전투기 싣고 폭격하는 용도 싣고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기체에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롤 전투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지화 안 됨.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당시 미 공군이 F-111A라는 그 폭격기를 전투 폭격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야 그거 좋네, 그거 팬텀기처럼 해군하고 같이 써봐, 이제 이렇게 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111B라는 그런 해군용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것도 개발 실패, 안 돼. 그래서 이제 F-111B의 실패에 대비해서 이 그루만이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던,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 303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루만이 F-111이 딱 좌절이 되니까 그 해군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사실 이런 거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제 이러니까 미 해군이 자 그러면은 참 좋은데 우리 이런 조건 제시할게. 그거 혹시 이런 그 조건 수용하고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자, 조건을 한번 보시면 요구 중량 초과 시에 100파운드당 벌금 44만 달러. 요구 가속 성능 미달 시에 1초당 초음속을 도파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 0-100, 0에서 100km까지 가속 성능이 뭐 몇 초냐 이제 이런 거 되는 것처럼. 그래서 1초당 벌금 역시 44만 달러. 또 요구 작전 반경 미달 시에 10해리마다 그러니까 한 22km, 한 20km 정도마다 100만 달러. 그리고 착함 속도 초과 시 1노트당 역시 105만 6천 달러. 또 요구 비행시간당 정비 인원이 초과될 시에 그 정비 효율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초과 시 역시 한 명당 45만 달러. 그리고 이제 개발이 늦어지면 지체 배상금으로 하루에 5천 달러. 자, 이래도 해볼래? 하니까 이제 그루만이 오케이 해볼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F-14 톰캣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당대 최강의 스펙으로 등장한 F-14A 톰캣입니다. 자, 이 톰캣, 캣은 뭐 고양이 아닙니까? 그럼 톰은 뭐냐? 그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코양이라는 말입니다. 뭐 다른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톰이란 말을 여자가 이름으로 잘 안 쓰잖아요. 우리의 철수처럼. 그래서 톰캣 그러면 이제 숫고양이 이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F-14는 숫고양이. 이 그루만이라는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 해군용 비행기를 만들 때 캣 시리즈를 했습니다. 뭐 헬캣 뭐 이런 식으로 와일드캣, 헬캣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양이 이름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톰캣을 쓴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온 그 성능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일단 가변익입니다. 가변익이니까 공중 기동성이 좋죠. 그리고 날개가 이제 뒤로 젖혀져 있으면은 저고도에서는 아주 불리한데, 이것은 다시 이제 이 날개를 또 글라이더처럼 펼칠 수가 있으니까 저고도에서도 아주 유리해요. 저속에서도 유리해요. 그리고 고속에서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이 있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인데 이게 이제 물건입니다. 바로 피닉스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사정거리가 185km입니다. 피닉스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85km니까 아까 그 키친
초음속 대한미사일 그거 막으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파이어 폭격기가 한 600km까지 와야 지금 항공모함을 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톰캣이 가서 185km짜리 이 피닉스 미사일로 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타늄 복합 소재 동체. 그래서 중량도 아주 가벼워지고, 그 티타늄이 아주 강하니까 공중 기동을 가혹하게도 동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더가 이거 정말 대단해요. AN/AWG-9이라고 하는 레이더인데 이게 탐지 거리가 무려 213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미니 조기 경보기만큼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팬텀기 같은 경우에 한 70km를 보고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의 KF-16 이런 것도 한 100km 정도 봐요. 지금 이제 그 A사 레이더로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조 작업 하기 전에 레이더가 한 100에서 120km를 보는데 이 1980년대에 그거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보는 이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성능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4개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그 중에 6개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에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왜 6개냐? 피닉스 미사일 6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6발을 동시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다 쏘아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보니까 이야, 이 물건인데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미 해군에 545대가 납품이 되고 또 이제 이란도 이걸 샀어요. 이란이 그 호메이니 반정 이전에 팔레비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팔레비 국왕이 미국에게 아주 많은 유전의 이권을 내주고 미국과 대단히 친했죠. 그래서 이 팔레비 시대는 그 누구에게도 팔지 않았던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톰캣, F-14 톰캣을 사갔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 이란 지금도 이거 톰캣 쓰고 있어요. 애지중지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로 등장합니다. 최강의 공중전 성능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만큼 썼어요. 그 실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란에 제가 팔레비 국왕이 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 F-14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1980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7, 8년 동안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호메이니가 이제 정권을 잡고 한 전쟁인데 그 전에 70년대 팔레비 국왕이 이 톰캣을 사놨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라크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라크 공군은 미그 21 그리고 미그 23 이런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투를 벌였더니 격추비가 50대 1입니다. 미그 21과 미그 23 50대를 격추할 때 이 이란 공군의 F-14가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죠. 요즘 뭐 F-22 전투기가 실제로 이제 4세대 전투기들인 F-16 그리고 F-15 이런 것들하고 모의 공중전을 해봤더니 144대 0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실전에서 실제로 50대 1의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F-14A 한 대가 미그 23 세대를 피닉스 미사일 한 발로 원샷 3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 피닉스 미사일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탄도 중량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공대공 미사일들은 직접 맞추어서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서 터집니다. 터져서 파편을 비산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터트린 상대를 이제 격추시키는 것인데 미그 23들이 나란히 편대 비행을 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F-14는 레이더가 워낙 좋으니까 멀리서 보이죠. 미그 23은 당연히 안 보이죠. 뭐 그냥 하늘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일단 자기네들은 편대 비행을 해서 다 밀집 대응으로 다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공군의 미그 23은 그걸 톰캣은 그걸 딱 보고 피닉스 미사일 쏘는 것이죠. 그래서 터집니다. 터지는데 파편이 쫙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그 23들이 밀집해서 오다 보니까 그 파편 맞아가지고 세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샷 3킬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로 이랬던 적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란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라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 공군은 이란의 F-14와 조우하면 무조건 도주해라.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어요. 그 정도로 F-14가 이라크전을 할 때 무서운 그런 전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리비아 공중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리비아가 그때 핵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카다피를 이제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뭐 저희들 어릴 때
그 지중해에서 항공모함에서 출격했까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렸지만 그 밀리터리 매니아니까 와 뭐가 싸웠지 이제 이런 것 있었는데 미 해군 F-14가 출격해가지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해가지고 리비아 공군 미그 23 대상으로 2대2로 붙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격추시켜버렸죠. 당연히 톰캣은 다치지 않고 미그 23만 리비아 공군 미그 23만 다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공군이 F-14를 보니까 해군들이 너무 자부심 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 공군은 자기네들은 F-1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글.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1980년대에 공군의 F-15 전투기하고 이제 모의 공중전을 해본 겁니다. 자존심을 걸고. 공군은 F-16이 로우급, F-15가 하이급 아닙니까? 해군은 F-18이 로우급, 그리고 F-14가 하이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급끼리 니네 톰캣이 그렇게 좋아? 한번 붙어보자. 이글하고 톰캣하고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근접 공중전에서도 그냥 뭐 장거리 전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피닉스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저기는 뭐 스페로우 미사일,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우리 다 미사일 니네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근접전 도그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근접전에서 오버슛이라는 걸 해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오버슛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호이 35 말씀을 드릴 때 수호이 35가 코브라 기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브라 기동이 뭐냐? 쭉 적전투기 이게 이제 수호이 35고 적전투기예요. 꼬리를 잡혔어요. 이제 근접전을 하는데 꼬리를 잡히면은 뒤에서 기관포를 쏘든지 뒤에서 이제 열추적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기세를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속도가 확 줄어들고 여기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세를 다시 낮춰서 따라가서 뒤에서 이제 상대를 고의로 추월시켜버리고 뒤에서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쏴버리는 이게 이제 코브라 기동의 장점인데 이게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 이게 말처럼 그냥 번쩍 드는 게 아니고 싹 이렇게 드니까 절대 그냥 뒤에서 기관포를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14는 오버슛이란 걸 하는데 강제로 왜냐? 이게 지금 이제 날개가 가변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뒤에 뭐 저기 쫓아오면 날개를 뒤로 막 젖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날고 있겠죠. 그런데 오버슛을 즉 뒤에 따라오는 저놈을 강제로 추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갑자기 이 뒤로 뻗어있던 이 날개를 갑자기 앞으로 딱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브레이크가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객기 보면 이렇게 들리는 거. 날개를 중간으로 갑자기 글라이더처럼 빼버리면서 그 브레이크를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 공기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속도가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던 전투기가 쑥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똑같이 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얘가 피하겠죠. 자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피해서 막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시 날개를 뒤로 딱 젖혀서 속도 쫙 내면서 뒤에서 기관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해서 잡아버리죠. 이게 이제 오버슛인데 F-15를 상대로 오버슛을 해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모의 공중전에서도 이제 이 F-15,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F-15K 같은 그런 것들을 상대로 80년대 그냥 압도적으로 빨라버린 그런 전투기. 대단한 거죠. 뭐 공중전에서는 최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 공중전이 있었는데, 이라크 공군의 미그 25, 그 미그 25가 이제 왕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아니었습니까? 마하 2.8 여기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라크 공군의 미그 25를 피닉스 미사일로 이제 공격했어요. 아주 멀리서. 그래서 미그 25는 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전투 경력도 있고 해서 거의 뭐 무패의 전적, 물론 50대 1로 한 대는 격추됐지만 어쨌든 이런 압도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바로 F-14 톰캣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 탑건, 이 탑건의 대박과 팬덤이 형성됐어요. 톰 크루즈 너무 멋져. 톰 크루즈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조종사도 멋지고 얼굴도 미남이고 비행기도 너무 잘생겼고 막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환호합니다. 전 세계 이 F-14 톰캣의 팬들이 막 완전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영화를 본 겁니다.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일본에 지금 F-15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사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의 공중전 했는데 F-15가 상대가 안 됐대. 우리 지금 소련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때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저거 가지고 장거리에서 그냥 때릴 수 있는 이 F-14 사자. 이제 일본이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란, 야, 저 이란도 샀는데 우리는 이란보다 돈 더 많잖아. 사자. 이제 일본이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루머님이 수출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 F-14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나라들에게 수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군님과 일본 항공자위대님을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루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최강의 톰캣 제작사 그루머니입니다. 구매 문의하셨다고요, 고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F-15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 F-14 좀 사볼까 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봅니다. 그 캐나다는 그때 F-18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F-18이 좀 신통찮아서 북극에서 소련군하고 싸우려면은 이제 캐나다는 북극에서 소련 공군하고 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공 전투기 좀 살려고 하는데 견적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머니 자기네들이 받을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형 A 버전은 옵션 빼고 4,400만 달러고요. 근데 이 시기에 벌써 D 버전이 나왔어요. 신형인 D 버전은 7,100만 달러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옵션을 포함한 그 옵션이 빼고 그 기체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붙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격이 쫙쫙 올라가는 것이죠. 기체 가격만 7,100만 달러다 이겁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님이 아무리 돈 많아도 묻지도 않고 그냥 빠이빠이 소리도 안 하고 채팅창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예. 그래가지고 왜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냐. 일본 항공자위대가 그때 쓰고 있던 F-15 전투기가 미 공군이 한 3,500만 달러 정도에 쓰고 있었고 일본은 그것을 라이센스로 생산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하면 생산 라인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4천만 달러대 초반의 가격으로 일본 현지에서 F-15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F-16 전투기 한 대에 한 1,600만 달러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7,100만 달러, 여기다가 옵션 갖다 붙이면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은 일본도 이건 안 되겠다. 뭐 니놈하고 두 번 다시 볼 일 없겠다 하고 그냥 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F-18 쓰던 이 캐나다는 그냥 유야무야. 쪽팔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고 이제 이렇게 돼서 수출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려한 모습 이면에 어두운 실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베닉 구조의 특성상 정비와 유지 관리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베닉으로 얻을 수 있는 공중 기동성의 이점도 있지만 다른 전투기들만큼 무장을 많이 못 실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에 막 미사일 달아야 되는데 이 날개가 이제 앞뒤로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속도 변환이 자유로우니까 여기다 못 달고 몸통에다가만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와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무장을 이 덩치에 비례해서 많이 못 싣는 거예요. 날개에 뭔가를 못 다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착함이 너무 어렵다. 착함할 때 이제 막 규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착함 중에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제 푸념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냉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위기의 톰캣입니다. 그래서 톰캣은 당시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제공기 이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뭐 미국을 상대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전투기의 핵심적인 능력은 이제는 뭐냐? 때리는 그런 그 폭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멀티롤 폭격 능력. 그래서 F-14는 나도 멀티롤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폭탄 잔뜩 달고 F-14D 봄캣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F-18이 시대에 뒤떨어진 형님 이제는 좀 물러나세요. 이제 내 시대가 온 거예요. 가격 싸고 그리고 무장도 많이 달고 하는 내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형님 이제 그냥 집에 가세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에게 이제 밀려납니다. F-14가 사실은 보조는 그 로우급 아니겠습니까? F-18이 보조 로우급 그리고 F-14가 하이급이에요. 그런데 이 F-14를 보조인 F-18이 밀어내는 겁니다. 왜? 슈퍼 호넷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F-18을 좀 더 크게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 호넷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멋진 톰캣을 버리고 우리 저 따위 비행기를 타라고 해가지고 야 이건 60년대에 나온 전투기보다 더 느리잖아. 야 슈퍼 호넷이 아니라 슈퍼 슬로우 호넷이잖아 이거. 막 이도 안 가는 게 이게 무슨 요즘 전투기야. 안 돼.
그리고 이딴 뭐 생긴 거 봐봐요. 어디 이런 전투기 가지고 우리 톰캣에 지금 비교를 하냐. 이딴 기체를 어떻게 F-14를 대체해? 그리고 이것을 그때 이제 유지비가 싸니까 민주당 정권, 즉 클린턴 대통령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자는 민주당 놈들 지옥에서 썩어버려라. 이거 전부 다 이제 조종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반발이 컸어요. 그렇지만은 국가 예산을 조종사들이 결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퇴역하게 됩니다. 탈냉전 이후에 대세는 가성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량 퇴역합니다. 정말 아쉽죠. 2006년 9월 20일 날 이 102번 번호를 달고 있는 이 마지막 F-14 톰캣이 마지막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승조원들이 마지막 비행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이 톰캣에게 참 어떤 그 경의의 그런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6년 9월 22일 날 F-14는 영원히 이제 전장에서 또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비행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 F-14의 그 자리를 전부 F-18 슈퍼 호넷들이 전부 다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 또 F-35가 다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최강의 제공 전투기입니다. 자, F-14 항공모함에서 쫙 이륙해가지고 막 확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시게 되면 보조 연료 탱크를 동체 아래 엔진 아래 달고 미사일들을 여기 양쪽에다 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싹 항공모함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정말 멋있죠. 그렇지만은 톰 크루즈도 그때 당시 정말 꽃미남이었던 톰 크루즈도 그리고 이 냉전 시대에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서 소련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F-14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 예. No one can win against time. 세월 앞에 우리 이길 수 없어. 장사가 없어. 그렇지만 톰 크루즈는 아직도 멋있어요. 예. 저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정말 앞으로 전투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시대에서도 이 F-14보다 더 멋진 전투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더 희한하게 생긴 전투기는 나올 수 있죠. 뭐 PCA라든지 템페스트라든지 보면 더 희한하게 생겼어요. 더 괴기스럽게 생긴 전투기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전투기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F-14 톰캣. 많은 사람들이 F-16, F-15, F-14, F-18 이런 그 비행기 번호들이 있는데 숫자가 낮으면 나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F-14는 미 해군의 하이급, F-15는 미 공군의 하이급, F-16은 미 공군의 로우급, F-18은 미 해군의 로우급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합해서 F-35와 또 미 공군은 F-22 이렇게 해서 다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F-14 톰캣 너무 멋진 전투기니까 할 말이 많아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